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실제 사진 모델링을 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관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먼저 시청하고 보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사진은 모두 모델분께 유튜브 게시를 허락받고 올리는 사진입니다. 사진의 무단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사진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에 대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파악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취미 조형가분들이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 역시 마음이 급할 땐 사진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고 작업을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퍼즐이 맞지 않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사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며 모델의 느낌과 체형을 파악합니다. 모델분의 정면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꼴을 보니 동그란 얼굴꼴을 가지고 있고 친구 중에 땡땡이의 모습과 닮았다 혹은 연예인 중에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본다면 키는 160cm 정도의 가벼운 체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의 길이감은 길지 않습니다. 측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측면에서도 어느 한 군데 특징으로 잡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이 튀어나왔다던가 눈이 튀어나왔다던가 그런 특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도형의 모습은 동그란 느낌이 강합니다. 길이감은 길지 않고 짧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반측에서도 전체적으로 동그란 꼴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 비해서는 목의 두께감이 그렇게 얇아져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옷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굴러가는 느낌도 봐줄 수가 있고요. 귀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어깨선이 떨어지는 공간의 넓이를 보면서 목의 길이감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얼굴이 동그랗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뒷면에서도 동그랗습니다. 뒷머리가 시작하는 포인트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올라간 편인 것 같네요. 밑에서는 굴러가는 느낌을 보면 됩니다. 아나의 제일 튀어나온 곳에서부터 눈썹이 넘어가는 곳에 이런 양의 회전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꺾여 있다. 이마도 이 정도 속도감으로 꺾여 있고 턱이나 전체적인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플러스 목에서는 끝에서 승모근 혹은 넓은 목 빗근과 연결돼서 어깨선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특징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모델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모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의 중심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정면의 중심과 얼굴의 외곽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얼굴 판단을 할 때 직감적으로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동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안의 얼굴입니다. 그 동안의 얼굴인 이유는 아나의 위치가 전체에 비해서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나에서부터 머리카락을 포함한 요 면적과 얼굴의 눈썹에서부터 턱까지의 면적 비례를 봤을 때 요 정도의 비례를 가지고 있으면 동안의 얼굴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뼈 외곽의 넓이를 턱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렸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골 넓이를 턱에서부터 올리게 되면 눈썹 선보다도 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관골의 넓이가 이 선에 닿으면 보통의 얼굴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사각형 박스를 둘러봤을 때 눈썹보다 위에 온다면 얼굴꼴이 넓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얼굴꼴을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나의 위치가 낮아서 얼굴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길이감을 올렸을 때 눈썹 위까지 올라오는 짧고 넓은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눈썹에서 코까지의 길이 대 코끝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의 비례를 봐야 됩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코의 길이, 상관의 길이가 긴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1대1이 많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하관의 길이감과 상관의 길이감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혹은 하관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감을 그대로 올렸을 때 거의 1대1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 선을 위로 올렸을 때 이마가 끝나는 1대1대1의 비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코가 끝나는 지점에 수평선을 긋고 그 밑에 도형을 봐야 됩니다. 이런 도형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넓은데도 뭔가 각진 느낌이 안 들고 갸름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턱선이 꺾이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썹 위로 이마의 면적을 볼 때도 이런 삼각형의 도형꼴을 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크게 확장해서 머리카락을 포함한 고래 영역까지도 도형꼴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곽에서의 느낌 말고도 눈의 끝점과 코의 시작점의 삼각형의 느낌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짧고 넓은 느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모델을 코와 눈 사이의 거리를 길게 잡고 안의 끝점을 더 넓히거나 좁히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상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턱의 시작점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턱의 시작점은 이쯤에 위치하네요. 처음에 모델을 파악했을 때 목이 길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턱이 끝나는 지점보다는 살짝 아래쪽에서부터 어깨선이 나옵니다.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엔 그것보다도 한참 더 위에 어깨선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은 짧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목의 두께감은 보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목 두께를 판단할 땐 목의 두께를 수직으로 올렸을 때 눈 끝점에 걸리면 보통의 두께입니다. 만약에 이 지점보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두껍다고 할 수 있겠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의 느낌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턱선이 내려오고 목선, 어깨선 이 만드는 빈 공간의 면적을 이용해서 목의 길이감을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모두 모델을 많이 관찰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 비교할 수 있는 모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모델 턱 끝점에서 어깨선을 보게 된다면 살짝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내려온 사람도 많아요. 확실히 길이감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쇄골의 시작점은 이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쇄골부에서 어깨 끝점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의 공간도 맞춰줘야 합니다. 측면을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귀 시작선,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신봉대의 앞선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봉대의 앞선에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턱부목의 위치를 먼저 그려보면 이쯤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흙을 붙인다면 턱부목보다 살짝 아래에다가 흙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신봉대의 앞선에서 흙을 대략 한 1cm가량 붙여서 기울기를 잡고 턱부목보다 아래에서 턱을 출발시키면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측면의 얼굴 프로필의 우열관계와 커다란 도형의 느낌입니다. 우열관계부터 보게 되면 눈뼈의 가장 튀어나온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수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나와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 턱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엔 턱보다 안화가 더 나온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모델이 고개를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귀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vs 턱에서부터 귀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본질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이겼다는 겁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화가 나왔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확한 수평 상태를 유지해준 상태에서의 우열관계를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봐줘야 될 우열관계는 턱에서 수직선을 올려보겠습니다. 턱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맞닿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코 끝점과 턱 끝점이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윗눈꺼풀도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끝점은 이 선보다 살짝 뒤쪽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우열관계를 찾아주는 겁니다. 무난하게 보통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수평을 바라봤을 때 턱의 가장 튀어나온 점과 코의 시작점과 윗눈꺼풀의 양은 서로 수직선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살짝 뒤쪽에 입술의 끝점이 온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입술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인중과 비교합니다. 이 인중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데 그래도 인중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골의 깊은 점은 코끝점과 비교했을 때 살짝 앞으로 나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라인보다는 포인트들의 우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뭘 봐야 하냐? 턱의 깊이가 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깊이감을 가지냐입니다. 이 사람은 턱의 깊이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닙니다. 이 깊이감을 그대로 이 정도의 턱 깊이를 옮기는 겁니다. 옮겼을 때 목에 몇 개가 오냐? 하나, 그리고 두 개 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하나 반 오는 사람도 있고 2개 반 오는 사람, 3개 오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2개가 오는 사람인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목의 기울기와 앞목의 기울기는 따로 봐줘야 합니다. 이 앞목의 기울기는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뒷목은 경추의 언덕 바로 위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감을 따로 보지 않고 항상 앞목의 기울기에 맞춰서 빗각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이 각도를 잘 봐주시고 꺾이는 부분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꺾어 주셔야 됩니다. 이 꺾이는 부분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턱에서 수평을 그으면 이 라인이 나옵니다. 앞목의 기울기를 쭉 연장했을 때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맞닿는 포인트의 위치, 이 부분의 위치, 비골쯤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아나보다 더 위에 전두윤기쯤까지 오는 걸 봐서 목의 기울기가 그렇게 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형꼴로 보는 연습을 해야죠. 이 앞선을 기준으로 얼굴 전체 양을 느껴야 합니다. 이 양을 느끼기도 해야 되고, 또한 이 양을 느끼기도 해야 됩니다. 목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서 양을 빼는데 이 전체 양을 꺼뜨리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양이 돌출돼서 위험하겠지만 실눈 뜨고 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보려면 눈, 코, 입의 개체들은 배제시키고 큰 도형의 면적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면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귀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구간의 면적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귀 아래로 이 구간의 면적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엔 귀의 시작선도 그렇게 낮게 위치하지 않았고 턱에 꺾이는 지점까지도 거리가 꽤 있는 사람입니다. 짧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면에서 빈 공간을 봤던 것처럼 또 빈 공간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바로 이 구간을 빈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도 빈 공간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을 관찰하는 데만 이 정도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봐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안화의 끝점, 눈 끝점보다 살짝 뒤에 있는 안화의 끝점에서 수평을 그었을 때 턱 깊이의 절반을 기준으로 어디에 오느냐를 또 보셔야 됩니다. 턱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이곳으로 잡을 수가 있고, 턱이 출발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중에서 어느 지점에 안화의 끝점이 오냐 하면 절반 지점보다 살짝 앞 혹은 딱 절반 지점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안화의 끝점을 뒤로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센터에서부터 이 공간의 깊이감, 입체감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곳 안화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귀가 시작하는 이 지점까지의 본질적인 양이 깨지게 되고 이 배열도 맞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안화가 끝나는 지점을 이 구간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는 너무 과하게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 부분의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눈을 만들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형 자체가 굉장히 편편하게 입체감을 잃는 조형을 하게 됩니다. 정면과 측면에서만 이 정도의 관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측에서는 느낌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덩어리의 느낌을 계속 봐주라는 거죠. 이 덩어리를 받쳐주고 있는 목의 느낌과 어깨선, 여기도 빈 공간의 도형을 봐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빈 공간의 도형 봐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넓이감, 광대뼈의 기점에서부터 턱의 하악선에 꺾이는 지점까지의 이 골격이 가지는 힘, 측면에서는 맞췄다 하는데도 45도에서는 이 구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선의 외곽 라인을 봤을 때 끝 지점에서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 살짝 꺾이는 구간이 보이나요?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 부분의 선은 승모근의 외곽선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선은 흉쇄 유양근의 외곽선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선인데 이것도 하나의 선으로 보게 되면 틀리겠죠. 여기까지 있는 선이 훨씬 더 뒤에 있는 선이고 여기 있는 선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모델링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관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사진 모델링에 대한 강의는 다음 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